광복 70년을 맞아서 한반도 통일의 염원을 되새기며 20일간 대륙을 달린 유라시아 친선 특급 열차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열차에 탔던 참가단이 어제 도라산역에서 해단식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유라시아 철도 추진위원장으로 이번 여정에 참여했던 심재철 의원을 연결해서 친선 특급을 통해 돌아본 유라시아 철도 추진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심 의원께서는 유라시아 철도 추진위원장인데 지금 위원회 차원에서 유라시아 철도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지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국가 전략을 2013년 재작년에 발표했습니다. 네.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내용이 유라시아 철도를 서로 연결하고 활용하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위해서 유라시아 철도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고 네. 현재 한 6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유라시아 철도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 중 크게 두 개만 소개를 하면은 네. 우선 작년 11월에는 유라시아 철도 건설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 것이냐라는 정책 콘서트를 한번 했었고요. 예. 그리고 올해 4월 달에는 동아일보 채널 A와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해서 러시아의 극동개발부 장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제 협력 문제를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네. 종합하자면은 유라시아 철도 건설에 따른 비용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환기시키고 미리미리 준비들을 해나가자라는 것들을 촉구를 해왔습니다. 네. 광복 70년을 맞아서 기획된 유라시아 친선 특급 열차 심 의원께서도 타셨었죠? 예, 그랬습니다. 네, 어제 해단식을 했던데 이건 어떤 프로젝트였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부나 국회, 대학, 연구소 이런 관계자들하고 국민 공모를 통해서 10대 1의 선발 과정을 거친 국민들 그리고 언론인들 해서 한 250명 정도가 19박 20일 일정으로 다녀왔던 겁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유라시아 철도는 곧 평화와 번영이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이게 유라시아 철도가 제대로 연결이 되고 정상 가동이 되려면은 먼저 북한 구간이 연결돼야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관계되어 있는 각 나라 간의 충돌이 없어야만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철도를 연결한다는 것은 평화를 만들고 철도를 통해 서로 번영해 나가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타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예, 이번 노선은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서 바이카로 부근의 이르쿠츠크까지 갔고 예. 또 일부 인원은 북경을 통해서 몽골을 거쳐 이르쿠츠크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 다음에는 네. 함께 모스크바로 갔다가 독일 베를린까지 19박 20일 동안 있었는데요. 네. 저는 전 노선을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이르쿠츠크까지 7박 8일 절반만 갔었는데요. 예. 실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보니까 우리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 제품들이 이 열차를 통해서 모스크바나 유럽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시베리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조들의 조선말 구국투쟁들, 일제시대 항일투쟁의 발자취들을 만나보니까 네. 참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분들한테 깊이 머리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결국 우리 세대는 우리 후손들한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까 심 의원 말씀대로 남북 간에 끊어진 철도를 이어서 서울을 출발해 평양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끊어진 길을 보면서 남북 관계 개선 나아가 통일의 필요성 이런 것도 좀 절실히 느끼셨을 듯해요. 어떻습니까? 예, 네. 물론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출발해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기찻길 이것을 어떻게 서로 연결해야 될 것이냐. 네. 이 북한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냐. 이 해답은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필요성만큼은 그야말로 절감을 했습니다. 네. 통일이 된다면은 물론 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통일 이전에라도 남북이 철도만이라도 연결해서 활용한다면은 매우 좋을 것 같다. 그렇군요. 특히 남과 북을 잇는 중요한 매개체가 철도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이 철도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그렇군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유라시아 철도가 만들어지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실행하게 되는 셈인데 이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은 유럽까지 배로 물건을 실어나려면 한 달이 걸리는데 네.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이 되면은 열흘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또 철도로 가게 되니까 물건이 제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는 정시성이 확보가 돼서 그야말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통일이 아니더라도 유라시아 철도만이라도 연결돼서 분단된 남북이 연결된다면은 그 상징성이 매우 큰 것이고 네. 남북 관계가 한 차원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 한반도가 이렇게 되면은 유라시아 대륙하고 동남아시아 해양 국가, 태평양 해양 국가하고 연결하는 허브 국가가 된다는 것이어서 예. 그것도 국제적으로는 매우 큰 의미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걸 끊어진 길을 과연 철도로 이을 수 있을지 기대한 만큼의 정말 그런 경제 효과가 날 수 있을지 이런 데 대해서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실익을 전부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북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북한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고 당근은 무엇을 줘야 되고 또 채찍은 어떻게 우리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그렇군요. 과제입니다. 자, 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요. 한반도가 더 이상 대륙의 변방이나 해방의 변방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이른바 교량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남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걸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라시아 철도 구상과도 관련 지을 수 있을 텐데 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일 북한이 우리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하고 태평양을 연결하는 허브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자면은 서해 쪽으로는 중국, 동해 쪽으로는 러시아하고 협력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또 이 남북이 경제 분야에서 힘을 합치자라고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는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은 문제는 바로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네. 이 구체적인 방법에서 현실성이 있어야만이 좋은 정책으로 제안이 될 텐데 네. 또 문재인 대표께서는 남북 간 회담하자 그리고 북미 간 회담을 하자 병행을 하자 이 두 개를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장 북한의 입장이 제국주의 우두머리인 미국하고는 회담을 하겠다. 그러나 제국주의 하수인인 남한하고는 회담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과연 우리 생각대로 회담 병행이 될 것인가. 네. 이런 점에서 제안은 좋습니다만 현실성에서는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위해서일까요? 문재인 대표가 오이사 조치 해제를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부분은 뭐 의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뢰 도발이 일어난 지 보름도 안 된 상황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가 금강산 관광을 당장 풀자라고 했는데 그랬었죠. 금강산 관광은 북한으로서 보는 현금을 확보하는 달러 박스입니다. 네. 이 달러 박스인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들이 통째로 넘겨주자. 아무런 채찍 수단도 없이 당근만 먼저 주자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겠는가. 그리고 이런 점들은 채찍 없이 당근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숱하게 경험을 해왔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뢰 도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북한이 무슨 책임 있는 조치나 이런 언급이 없어도 오이사 조치를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제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입장이 보류적입니다. 예. 북한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줘야 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 관계 상당히 좀 긴장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태에서 광복 70주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심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번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한다. 그러나 대화는 대화대로 꾸준히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DMZ 생태평화공원이랄지 남북 간 철도 연결이랄지 이런 평화 통일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리 없이 잘 전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새롭게 나온 대북 제안은 없었는데 네. 아마 북한의 지뢰 도발 때문에 이랬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경축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강경했다 메시지가.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좀 관대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들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경했던 게 아니라 예. 북한이 꿈쩍을 안 했던 것이죠. 음흠. 자기들이 우리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 덤비려면 덤벼봐라. 우리는 미국하고 직접 거래하겠다라는 입장하에서 아예 한국을 외면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북한과 남북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만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무조건 강경했다라고만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네. 지뢰도발 직후에 어떤 우리 정부 또는 군의 대응과 관련해서 안보 컨트롤 타워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뢰 도발이 일어난 것이 지난 4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5일 날 통일부는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8일 날에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마나한 얘기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엿새가 지난 10일에는 북한 소행이라고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는데 그날 박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표준시 변경 문제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앞뒤가 서로 맞지 않았고 원칙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하는 것인데 네. 군 당국은 그동안 원점 타격 등 즉각 보복을 한다라는 것은 수없이 말만 했지만은 이번에도 그냥 말뿐이었다는 것이 또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안보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라고 고개를 갸웃거렸던 것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믿었던 것은 안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용감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기민하게 대응했던 우리 병사들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소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최근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야당은 지금 법인세 인상을 거론하면서 상당 부분 세법 개정안 손을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심 의원께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세법 개정안 전체적인 방향은 잘 잡혔다고 봅니다. 네. 우선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 방안으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또 소비 활성을 하자라는 방향인데 이 재원에 있어서도 고소득자나 대기업한테는 세부담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세수를 확충하겠다라는 방향이어서 전체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이번에도 이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는데 네. 현재 우리 경제 사정과는 잘 맞지가 않는 방안입니다. 이 뭐냐면은 경제 성장률이 현재 메르스 때문에 수개월간 0%를 기록하고 있고 예. 우리의 경제 근간인 수출도 지금 7개월째 연속해서 마이너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한테 법인세를 더 물리겠다라는 것은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겠다 이런 네. 얘기밖에 안 되는 지금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